네, KBS 3 라디오 방송 뉴스 활개치는 기자들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제1기 4호 뉴스입니다. 오늘은 경제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소식 관련한 소식을 알아보는 코너 활개치는 경제 코너입니다. 네, 활개치는 경제 코너 첫 소식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개장 이래 사상 최고치인 2562.23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쓸어담고 IT 관련한 분야가 부활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도 호황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곽창렬, 양모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1980년 개장 이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4.24포인트, 0.95% 오른 2562.2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3일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2557.97보다 5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이달 들어 16년 만에 900선을 뚫어낸 코스닥에 이어 코스피까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한국 증시가 동반 활황세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만 해도 2000대 초반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의 선전으로 인해 작년 11월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최고치 경신에 따른 부담과 작년 11월 말 미국계 투자은행 IB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코스피에도 호재가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한국 주식을 내다 팔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달 들어 2조 235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침체된 반도체, IT 관련 주들도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최고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 호황이 끝날 것이라는 등의 논란으로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 미국 반도체 시장의 호황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반등해 이날 열흘 만에 250만원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세계 증시 호황도 코스피에 긍정적입니다. 2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41.31포인트, 0.16% 상승한 26,252.12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미국 증시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당분간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입니다. 작년엔 일부 반도체주가 코스피를 이끌었지만 올해엔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고 골고루 성장할 것으로 보여 코스피 상승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의 증시 투자로 달러가 들어오면서 원화 가치도 덩달아 크게 올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 대비 11.6원 떨어진 1058.6원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곽창렬, 양모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그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예정대로 오늘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엄보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갑자기 쓰러졌던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 26일 예정대로 출석하겠다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부장 송경호는 이 전 의원 측으로부터 당초 통보받은 일시에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KBS 3과의 통화에서 검찰과 약속한 날짜에 나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국정원에서 1억 원대 특활비를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은 26일 그를 소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하루 뒤 퇴원했습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보온입니다. 네, 이어서 활개치는 요즘 날씨입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양식돔의 돌돔 3만 마리가 떼죽음 당하고 비행기는 회항, 지하철 2호선은 전력 과부하로 단전이 돼 멈추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수도관 파열 등 한파 피해가 많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벌찬 기자와 광주광역시에서 김성현 기자, 고흥에서 조홍복 기자, 양양에서 정성원 기자가 전국의 한파 피해를 설명해 준 후 김효인 기자가 주말 날씨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한반도를 덮친 동장군이 연일 기세를 떨치면서 수도관 파열, 단전, 저체온증 환자 발생 등 한파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에선 양식 어류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전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16.4도였습니다. 강원 홍천은 영하 27.1도, 철원은 영하 24.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 동두천 영하 19.2도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25일 서울에서는 한파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단전으로 지하철이 멈춰섰습니다. 이날 오전 8시 54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외선 강변역, 신림역, 내선 잠실 세내역, 신림역 구간에서 각각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단전으로 멈췄던 지하철은 5분 후에야 다시 운행됐습니다. 겨울에 기온이 급감하면 지하철 내부 온도 유지 등을 위해 전기 소비가 급증해 전력 과부하로 단전될 수 있습니다. 이날 출근길 시민들은 지하철이 문이 열린 채 멈춰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에선 밤사이 활주로에 쌓인 눈이 얼어붙어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회항했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6시 30분쯤 승객 160명을 태우고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양양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스타 퍼시픽 소속 항공기가 활주로 결빙으로 착륙하지 못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맹추위가 몰아치면서 동파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24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아파트에서 온수를 공급하는 지름 600mm의 열 수송관이 파손됐습니다. 일대 아파트 6만 5천 가구에 난방과 온수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밤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열 수송관은 약 7시간 만인 25일 오전 2시 25분에 복구됐습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는 25일 일부 저층 세대 베란다 하수구가 얼어붙어 물이 역류했습니다. 5,150세대 중 1, 2층 6세대가 역류 피해를 봐 베란다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130여 가구에선 온수가 끊겼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노후된 온수관이 한파로 파손됐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26일 수도 계량기 동파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발령 기준은 일최저 기온 영하 15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량기 함이 얼지 않게 함 안에 헌옷 등을 넣고 겉은 비닐로 감싸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겨울 기온이 높은 부산에서도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쯤 북구 만덕동 한 상가 하수관이, 같은 날 오전 9시 10분쯤 사상구 한 공장의 수도관이 각각 얼어 터졌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수도 계량기 동파가 속출해 23일부터 25일 오전까지 모두 20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온주가 영하 27도 아래로 떨어진 강원도 홍천군의 두촌면 괴석 2위 바회마을에선 마을 수도 관정이 얼어 10가구 주민 30여 명이 식수난을 겪었습니다. 홍성의 이장입니다. 홍천에 살면서 이렇게 추운 날은 처음이에요, 지금. 소방당국은 급수차로 5톤의 생활용수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독주택에선 계량기나 외부 수도관을 보온재로 감싸야 한다며 동파 피해를 봤으면 40도 이하의 끓인 물로 천천히 부어 녹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파에 장시간 온수기를 작동시킨 광주의 한 미용실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5일 오후 1시 14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한 미용실에서 온수기를 사용하다 업주와 손님 등 10에서 50대 여성 5명이 현기증을 호소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파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한랭질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경기도에선 지난 23일 오후 9시부터 저녁에 한파 경보가 발령된 이후 동상 2명, 저체온증 4명 등 6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올겨울 들어 발생한 경기도 관내 한랭 질환자는 모두 8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0명보다 무려 62%가 늘어났습니다. 경북에서도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도내 한랭 질환자는 23일에서 25일 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상화도 인근 가두리 양식장에선 지난 24일 오전 출하를 앞둔 양식 돌돔 15만 마리 중 3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조재권 남해수산연구소 박사입니다. 참돔과 돌돔 등 돔류는 수온에 민감한 어종으로 최근 한파가 폐사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한파가 몰려오기 전에 양식 어류를 월동 지역으로 옮겨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벌찬, 광주광역시에서 김성현, 고흥에서 조홍복, 양양에서 정성원입니다. 네, 이어서 주말 날씨입니다. 강추위가 26일과 27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26일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대륙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를 밑돌고 그 밖의 지역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날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서울은 26일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이 전날보다 각각 1도 정도 낮은 영하 17도와 영하 9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수도관 동파나 가축 동사 등 피해 예방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에는 중산간 이상 지역에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추위는 일요일인 28일부터 서서히 풀릴 전망입니다. 27일 전국 최저기온은 영하 20일에서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하 4에서 영상 5도로 예보됐습니다. KBS 뉴스 김효인입니다.
네, 이상으로 KBS 3 라디오 방송 뉴스 활개치는 기자들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제1기 4호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생철이었습니다. KBS 3